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판다스를 한번 배워볼 건데, 판다스는 일단 뭐냐면 numPy랑 비슷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numPy는 특히 이제 수치 계산에 특화되어 있고요.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관련 자료 같은 거는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다뤄보진 않았지만 자료 같은 걸 쉽게 다루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 모듈을 하나 써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판다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import pandas 를 해줘야 되는데 as pb라고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cmd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다음 자 여기서 pip install pandas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이 다운이 받아져 있어야지 이제 요거를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 되면은 successfully라고 뜨면서 이제 다운이 다 받아졌다라고 뜹니다. 판다스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잘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보통 PD라고 부르는 게 이제 관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제가 판다스 가이드를 하나 달아드렸는데 자, 요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오셨나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Getting Started Tutorials 밑에 What kind of data does pandas handle? 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판다스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약간 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엑셀에서 쓰는 것처럼 행과 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 임의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붙여놓고요. 이렇게. 자, 얘는요, numpy에서 보면은 np.array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umpy를 배열로 만들듯이 이 판다스도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안쪽에는 우리가 배웠던 딕셔너리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df에 담았죠. 판다스도 특히 연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데 얘가 정렬이나 통계, 뭐 결축값 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numpy가 특히 다차원 배열, n차원 행렬이 있죠. n차원 행렬 그런 다차원 배열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판다스는 조금 더 구조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행과 열이 있는 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고 조작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죠.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키가 열, 그리고 밸류가 각 행에, 그죠? 키가 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류가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핸들링, 그러니까 완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df print df 라고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냥 print df 말고 그냥 df라고만 이렇게 실행해보면 조금 더 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앱 환경에서는 마지막 줄에 그냥 df만 써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각 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은 시리즈라는 자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뭐냐면 1차원 배열 플러스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로만 보고 싶을 때는 열 이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df라고 했으니까 df 쓰고 여기에다가 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df 중에서도 age 값만 추출할 수 있고 name이나 성별 같은 저런 데이터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프린트를 안 쓸 거면은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써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name 나오고요. 자, 마지막 성별 부분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린트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ge 하고 nam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엑셀이랑 좀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실제 값이랑 그 다음 데이터를 설명하는 값. 그러니까 실제 값은 뭐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성별 같은 거.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들은 22, 35 이런 뭐 포멀, 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값은 우리가 메타 데이터라고 하고요. 실제 요런 값들 있죠. 요런 값들을 이제 리얼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도 이런 구조로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료형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print 타입하고 df age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시리즈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 그냥 타입에다가 df만 적으면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자, 그래서 정리. 네. 시리즈라는 거는 1차원 데이터입니다. 열 하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뭐다? 2차원 데이터다. 이제 여러 개 모인
여러 개가 모인 표 형태를 뜻하죠. 그래서 판다스는요, 이게 결국 데이터를 쉽게 보고 정리하고 처리를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판다스가 뭐다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코드를 하나 더 놓고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name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제가 aegis 라고 하고 pd.series 한 다음에 여기다가 22 다음 35 58 한 다음 요거를 한번 소괄호로 감싸고요. name age 이거 빼놓네. name. 자, 요 pd.series 얘는 뭐냐면 1차원 배열처럼 생긴 자료 구조입니다. 요 시리즈가요. 그래서 지금 name하고 age라고 한 거는 이 시리즈의 이름, 라벨을 지정을 한 거고요. 11짜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rint ages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name은 age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뭐 따지고 보면은 시리즈 객체를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df하고 ag 얘도 보면은 뭐 똑같죠? 그쵸? 자, 얘는 df에 있는 ag 열만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ag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시리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한 시리즈 객체는요,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 통계 함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rint 최대 나이 하고 여기다가 df 한 다음 age max 라고 하면은 이게 최대값이 뭔지 알려줍니다. 여기 22, 35, 58 중에 최대값은 58이죠. 그 다음 요거를 min으로 하면은 평균값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값은 38.3333333 하고 6 정도 되네요. 얘는 최대값, 얘는 평균값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df.describe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도 다 보여줍니다. count 몇 개인지, 그 다음 평균, 그 다음 요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를 뜻해요. 얘는 최소값, 그리고 얘는 25, 50, 75. 얘는 분위수입니다. 중앙값을 포함한 그런 분위수. 그 다음 얘는 최대값.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통계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요약 정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형 열에 대해서만 통계값이 출력이 돼요. describe에는 모두가 다 담겨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df.info. 자, 요거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얘는 뭐다?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기초 통계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count에는 데이터 개수, 그 다음 mean은 평균, 그 다음 std는 이제 표준 편차, 그 다음 mean, 최소값, 그 다음 최대값. 자, 그리고 25%, 50%, 75% 분위수. 뭐 이거는 나중에 제 거 보시고 딱히 크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맥스, 최대값 정도. 그리고 인포는 뭐다? 자, 인포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요약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요약된 정보. 자, 이제 여기다 프린트 해서 자,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 정보를 보여줌. 이렇게 쓰면 좀 더 구분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밑에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게 요약 정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프린트를 합시다. describe는 뭐다? 요거다. 자, 됐죠? 아,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느려서 나중에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얘도 그냥 똑같이 위에처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깔끔하니까. 자, 그래서 인포는 이제 요약 정보를 보여주고 각 열의 데이터 타입, 또 널값 존재 여부, 전체 행 개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total columns나 non null 이런 식으로 그다음 오브젝트나 뭐 int 오브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포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터 전처리나 탐색 전에 꼭 한번 확인하는 기본 정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다스는 데이터를 읽고 불러오고 보조하고 또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잘만 할 수 있으면 꽤 유용하겠죠. 넘파이 기반으로 만든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좀 잘 다룬다면은 판다스도 아마 금방 잘 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이제 LOC와
다음 ILOC 요거를 써서 행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하자면요. LOC는 라벨 기반, 그러니까 이름 기반입니다. 이름 기반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인덱스 번호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행을 출력할 때 이제 df.iloc에서 0번째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f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반대가 됐죠? 지금 첫 번째 행은 얘였습니다. 얘. 근데 지금 약간 뒤집어져가지고 네임이 원래 이렇게 그 다음 ag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좀 반대로 됐어요. ag 이런 식으로 방대 하고 얘가 이렇게 22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겁니다. 네, 첫 번째 행을 출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을 출력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df.iloc 하고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도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서 프린트 df.loc 라고 하고 0 2라고 해도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 LOC 록. 자, LOC는 이름 기반인데 여기서는 인덱스가 0, 1, 2라서 거의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제가 헤드 하고 테일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와 테일 여기 왜 자꾸 다시 자, 얘는 처음 몇 개 또는 마지막 몇 개만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df를 보면요. 데이터 몇 개 없죠? 근데 한 몇만 개 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좀 한 처음 5개, 뭐 마지막 5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만 보고 싶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print하고 df.hea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5개까지만 출력이 돼요. 처음 5개만 출력.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줄여보면은 처음 2개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df.head 안에다가 개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2개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자, 지금 22, 35, 22, 35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마지막 2개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땐 테일이 약간 꼬리라는 뜻이죠. 뒤에 있는 거, 꼬리 부분에 있는 거 2개 출력하겠다라고 해주면 반대로 58, 35 이렇게 2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 필터링입니다. 조건 필터링. 예를 들어 나이가 30살 이상인 30 이상인 사람만 보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프린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 안에 이제 df의 age가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0과 같거나 30 이상인 거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2는 빼고 이제 35랑 58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네, 이름이 엘렌 너무 기니까 성별이 여성인 거 이제 포멀입니다. 포멀. 피메일. 그러니까 피메일. 아무튼 인생만 보기라고 했을 땐 프린트 df 발음이 좀 어려워서 df하고 여기는 이제 성별을 넣으면 되겠죠. 성별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얘가 피메일인 거만 보겠다 라고 하면은 자, df를 다시 한번 볼게요. df 봤을 때 딱 여성인 요것만 지금 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조건을 쓸 수가 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블링이 그러니까 논리 값이죠. 인덱싱 이라고도 합니다. 블링 인덱싱.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열을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열. 자, df 하고 여기에다가 survived, 그러니까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넣을 때는 1은 이제 생존을 했고 0은 사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그냥 df만 해보겠습니다. df 해보면 이제 새로운 열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행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열 추가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열 이름 바꾸기, 얘는 리네임이죠. 제가 이제 저 성별 컬럼을 한번 바꿔볼게요. 컬럼이 열입니다. df는 df.rena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rename. 그래서 컬럼스를 어떻게 바꿀 건지 여기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이렇게 바꾸고 다시 한번 df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성별 컬럼이 젠더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열 이름 바꾸기. 그러면 바꾸기까지 했으니까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는 거. 열 삭제 하기라고 할까요? 삭제하기. 자, 제가 저기 있는 열 중에서 서바이브드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df 하고 df.drop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꿀 건지, 그리고 A6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얘는 이제 survived 열을 삭제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A6 1이라고 썼죠. 1은 이제 열입니다. 열을 삭제하고 싶을 땐 1을, 0은 행입니다. 행을 삭제하고 싶을 땐 0을 하고 df 출력을 해보면 처음처럼 젠더까지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바이브드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젠더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번에는 결측치 none입니다.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측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빠진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빠진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요거 데이터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결측치가 됩니다. 얘가 age에서 이 ln이 나이 값이 이제 결측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처리에 대해서 몇 개 배울 건데 우선
df is nu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df is null. 그래서 is null 하고 이제 한번 보시면요. 다 뭐라고 돼 있죠? false라고 돼 있죠. 결측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다? 결특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값은 true나 false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없긴 한데 제가 한번 결측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df2라고 하고 df.copy라는 게 있는데 자, copy를 하게 되면은 df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 2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출력해 봤더니 똑같이 나오죠? 그쵸? 원본을 일단 살려두고 df2에 자, .loc 하고 1 행의 age 값을 이제 none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의 나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LOC 죄송해요. 이거는 대괄호로 써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df2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결측치가 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df is null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만 결측치가 됐기 때문에 true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df2.drop na 라고 하고 a6 이번에는 0 drop na 라고 하면은 이제 df를 출력을 했을 때 두 번째 행은 삭제가 되고요. 이제 1번째 행이었겠죠. 인덱스가 1번. 걔는 삭제되고 이제 두 개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NA가 붙었죠. 얘가 이제 결측치가 있는 행을 이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df2 요거를 이제 drop na df2 네. 그래서 행을 삭제해서 뭐 다른 데 또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 제가 또 하나 fill na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f2에 fill na fi 점이죠. 점 fill na 하고 이번에 0으로 하면은 자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는 거고 fill na라고 하면은 결측치가 있는 행을 이제 다른 값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측치 대신 다른 값으로 채우기
필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아까 전에 했었죠.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얘는 df에 있는 데이터 복제. 그리고 조금만 응용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df2에 이제 age가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그쵸? age 점 자, 점하고 fill na 한 다음 여기에다가 채우는 거를 df에 age에 자, min 요렇게도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보면은 요렇게 자, 얘는 이제 평균으로 채우기입니다. 평균으로 채우기. 그 다음 df 2에 fill na 하고 요렇게도 채울 수 있어요. 메소드 하고 여기다 fill 하면은 얘는 이전 값으로 채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가 none이었는데 이제 이전 값인 22.0으로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다음 값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bfi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bfill 얘는 다음 값으로 채운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보니까 다음 값으로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측치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봤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기재 올리겠습니다. 판다스